안녕하십니까. 성신여자대학교 교양교육대학장을 맡고 있는 이양복입니다. 우선 성신학원 창학 85주년에 맞추어 성신여자대학교를 방문해 주신 방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신하구 여러분과 양복영 총장님 및 보직 교수님들, 또 교수님들, 그리고 고려대 전임 이기수 총장님,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성신학생 및 시민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방기문 총장님께서는 지난 10년간 세계의 대통령 역할을 하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세계 평화와 인권 활동에 혁혁한 업적을 이루셨습니다. 세계적인 지도자들과 소통과 교류 등 유엔의 여러 활동의 소중한 경험은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 강연을 통해 세계 평화에 관한 깊은 지혜와 진한 감동을 줄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세계 시민으로서 세계의 무대에 진출해 나갈 성신하구들과 모든 분들에게 멋진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방기문 총장님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외교수석을 역임하시고 외교통상부 장관, 그 다음에 130개 국가가 회원이 된 유엔 제8대 총장으로서 2007년, 2016년간 근무를 하셨습니다. 현재는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역임하시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방기문 재단 이사장으로서 NGO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십니다. 또 최근 4.19 평화상 제1회 수상자로도 선정되셨습니다. 자, 방기문 총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제가 이 마스크를 좀 벗고서 이렇게 정확하게 좀 들리게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귀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양복영 성신여대 총장님과 여러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특히 이기수, 제가 평소 존경하는 이기수 전 고려대학교 총장님께서 이렇게 방청을 해주신다고 해서 저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신여대 제가 알고 있기는 벌써 금년이 85주년 되는 참 여성 교육을 시키는 데서 참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대학으로 알고 있고, 이 성신의 이름으로서 성신, 지신, 또 자동 이러한 참 모토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성신이라는 것은 정성되고 믿음직하게, 지신은 새로운 지식을 넓고 깊게 한다. 또 자동은 스스로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 여성들의 사회적인 진출, 지위 향상에 벌써 1935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상당히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신 대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신여대는 현재 이제 학령 인구의 감소와 4차 산업혁명 같은 교육 환경 변화, 또 교육 혁신의 필요성에 직면해서 꿈이나 행복, 감동을 이루는 성신이라는 기체 아래 성신 비전 2025를 실행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 총장님께서는 이 대학 동문 출신으로서 최초로 또 대학 총장이 되신 분이고, 여러 가지 창의적 융복합 인재 및 품격을 갖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21세기 전 비전을 가지고 이 학교를 끌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창학 100년을 향해 발전해가는 자랑스러운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비전을 갖고 계신 것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글로벌 시대의 리더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또 총장님 이외에 이양복 교양교육대학장님도 계시고 또 저와 같이 외교부에서 같이 쓴 김현명 전 대사께서 여기 석좌 교수로 계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반갑게 만나면서 참 저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글로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글로벌 시대라는 것은 과거에는 어떤 특정 국가나 지역에 국제적으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이제는 지구 전체에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의 발전이 큰 역할을 했고요. 또한 교통의 발전, 교통의 발전보다는 통신의 발전이 훨씬 더 빠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0.001초 내에 세계 끝까지 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ICT라든지 첨단 통신, 교통기술 같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지구 전체가 연결이 되면서 이제는 나라 국경의 의미가 없어지고 그야말로 글로벌 시대가 왔죠. 글로벌 시티즌, 세계 시민 이러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고 제가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도 모든 사람에게 글로벌 시티즌이 되라, 세계적인 시민이 되라 이런 것이 저희 모토이기도 했었습니다. 사실은 글로벌 시대에는 좋은 일도 동시에 일어나지만 또 나쁜 일도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어느 때에 지금과 같이 이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꼼짝 못하게 록다운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지금 인류 역사상 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이번이 아마 유례 없는 처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918년에 스페니쉬 플루라는 것이 있었죠. 그때 유럽의 인구의 한 3분의 1을 전부 다 희생을 했다고 그러고 1968년에 홍콩 플루가 있었는데 이 보면은 교통과 통신의 발전에 따라서 이런 전염병, 감염병도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1918년에 스페니쉬 플루, 1968년에 홍콩 플루, 50년 걸렸죠. 1968년부터 2003년에 사스가 나왔을 때 그때만 해도 벌써 한 40년, 30년 이렇게 되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냥 2년, 3년 돌이다 계속 일어납니다. 2009년에 H1N1이라는 것이 아프리카를 휩쓸었고 2014년에는 에볼라라는 것이 아프리카를 휩쓸었고 또 2015년에는 메르스가 한국을 휩쓸었죠. 2016년엔 지카라는 게 또 중남미를 휩쓸었습니다. 그때는 리우 올림픽을 하느냐 마느냐 지금 마치 동경 올림픽을 할 수 있느냐 마느냐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2016년 지나서 조금 있다 지금 2020년에 이런 코로나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빈도가 훨씬 빨라지고 있다. 이것이 다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교통, 통신 이런 것이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좀 신경을 바짝 써야 되겠다. 왜 그러면 이러한 코로나가 지금 코로나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느냐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 여성 문제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기 전에 이것이 우리가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이 주는 징벌이다. 자연이 우리한테 인간 사회에 복수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약간 표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도
대통령께서도 많은 그 신경을 써서 하지만은 기후 환경을 자기 몸 다루듯이 참 잘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요, 이러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년, 후년 언제든지 주기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각별히 그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러한 그 상황 하에서 유엔이 2000년이 이제 지금 21세기에 들어서 새천년이라고 했죠, 우리가.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새로 딱 되면서 많은 그 기대를 가지고 2000년을 맞이했습니다. 유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00년이 됐을 때 전 인류, 이 지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해서 그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운 것이 그 새천년 개발 계획, 영어로는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로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전임자 코피 아난 사무총장 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발표는 MDG라는 것은 약간의 그 제한적인 그 목표를 가지고 있었죠. 주로 개발도상국을 발전시킨다. 이런 그 제한적인 역할을 가지고 8개의 목표를 가졌습니다. 8개의 목표라는 것이 결국 그 가난을 극복시킨다든지 질병 예방, 또 이 여성 그 지위 향상, 아니면은 우리와 직접 그 관련이 있는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8개를 갖다 냈는데, 그렇게 해서 한 15년을 지나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2015년 제가 위원 사무총장으로 있었을 때에 지속가능 발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것이 이제 보통 약자는 SDG. 제가 요즘 저 배지를 좀 차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유엔이 정한 17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상징하는, 색깔로 상징하는 이런 저 배지입니다. 이것은 대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까지 다 포함해서 인류, 그 다음에 이 지구 다 같이 지속가능 발전에게 가야 되겠다. 이런 참 원대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야심차고 가장 아주 그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는 그 계획이다. 이것이 타겟은 2030년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지속가능하다. 지속가능한 발전,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지속가능한 발전은 우리 세대에서 충분히 쓰고도 남을 이러한 그 상황 하에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우리 후손, 만만 년의 후손들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자원을 남겨두고 지금 쓴다. 예를 들어서 10,000원 있는데 10,000원 나 혼자 그냥 오늘 다 써버리면 내일은 돈이 없지 않습니까? 이 제한된 지구의 자원, 리소스를 우리도 충분히 쓰지만 다음에 만만 년 오는 우리 세대들이 쓸 수 있는 이걸 갖다 남겨놓고 쓰자. 이것이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입니다. 여기에는 우선 가난 극복부터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질병 예방입니다. 두 번째가 식량, 세 번째가 질병 예방이고, 네 번째가 교육입니다.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교육을 아주 고등교육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서 건강하고 영양분이 충분한, 식량을 통해서 영양분이 충분하고 병에서 해방이 되면 모름지기 인간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네 번째는 교육을 만들어서, 다섯 번째는 양성이 평등해야 된다.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와 관련된 겁니다. 남녀 간에 성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동등해야 된다. 어떤 이유든 간에 이것이 비단 남녀라는 것뿐만이 아니고 남녀 간에 어떤 또 성적인 다른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데 있어서 평등해야 된다.
이런 것이 5번째 목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물이 중요하니까 물, 뭐 에너지, 직업 등등 이렇게 나가는데 그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13번째 가면은 기후변화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거기에 안 되면은 나머지 16개 목표는 있으나 마나다. 기후변화의 이것을 다 모든 걸 갖다가 다 죽일 수가 있다. 이런 이론입니다. 논거는. 그래서 이걸 갖다 왜 13번에 갖다 놨느냐.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인데 모든 걸 내가 논리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논리에 따라서 뭐 건강이 중요하고 교육이 중요하고 양성평등이 중요하고 그다음 물, 에너지 이런 것이 중요하다 하다가 딱 한 13번째 갖다 기후 환경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기후변화 환경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 가장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나머지 16개는 환경이 파괴되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의 13번이라는 것이 나쁜 의미로 다 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다 잘해도 안 하면 재미없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런 아마 이건 순전히 제 해석입니다. 학문적인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 죽을 사자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한 거를 제가 가끔 농담 삼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약간의 정신적으로 상당히 좀 겁을 주기 위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면 방법을 제가 이런 걸 표현을 쓰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SDG가 2015년 9월 25일에 이제 채택이 됐고 그해 12월 12일에는 파리에서 유명한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 2개가 다행히 제가 있었을 때에 다 채택이 됐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제가 노력도 많이 했지만은 상당히 운도 좋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그때 한마음 한뜻이 됐다. 그런 건 그렇다고 해서 또 제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제절로 된 것이 아니고 많은 노력을 했죠. 많은 노력을 하고 세계 지도자들을 한 군데 모아서 하여튼 계속 협의를 하고 이런 것이 이제 많이 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2015년은 인류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해였다. 사실 그 전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은 세상이 그렇게 평화롭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남북한이 대치가 돼 있죠. 완전한 평화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남북이 대치돼 있고 북한이 언제 도발할지도 모르고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고 등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도 잘해야 되지만은 전반적으로 기후 환경을 잘할 때에 이 여성의 지위도 계속 같이 보장이 되고 그러한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진다. 이런 점을 제가 서론 삼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미국의 대통령, 또 중국의 주석 이렇게 세계의 양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국가 원수들하고 늘 부단하게 이분들을 갖다가 결집시키려고 노력을 했죠. 지금 제가 사실 유엔 사무총장 그만두고 나서 지금의 미중 관계는 제가 있었을 때보다 훨씬 나빠졌죠. 위험할 정도로까지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미중 간의 갈등은 있었지만 그렇게 노골적인 갈등이 표명되지 않았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조를 했고 또 오바마 대통령이라는 분이 상당히 유엔의 일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었기 때문에 이런 미중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협조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SDG도 이루어지고 특히 기후변화 협정이 채택될 수 있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세계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는 대단히 다행스러웠다.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했는데 2017년 1월 20일 날 이 기후 변화 협정이 그렇게 말처럼 우리가 그 쉬운 협정이 아닙니다. 한 30여 년을 끌어온 겁니다. 30여 년을 1987년부터 시작해서 쭉 끌어와서 제일 여러분들이 잘 알기는 1992년에 채택된 교토 프로토콜이라고 있죠. 교토 의정서. 이것이 1997년에 발효가 됐지만은 발효되는 순간에는 미국도 빠지고 일본에서 했는데 일본도 빠지고 카나다 빠지고 주요한 나라들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한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는 개발도상국에 들어갔다 해서 의무도 없고 그러니까 있으나마는 빈 껍데기의 그 협정이 됐죠. 그러면 92년부터 시작한 거기서부터 치더라도 2015년까지 약 22년 정도를 전 세계가 노력을 많이 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도 제가 사무총장이 된 2007년부터 바짝 조여서 교섭을 9년간 했습니다. 9년간 어마어마하게 힘든 교섭을 해서 2015년에 채택이 됐는데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바로 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를 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두 번째로 이 온실가스를 많이 내는 나라가 또 미국의 전체적인 세계적인 리더라는 나라가 빠지면 그 순간에 또 힘이 빠지는 겁니다. 기후 환경에 대해서 별로 국제적인 힘이 안 일어났죠. 마침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취임하는 당일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다시 조인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한테는 아주 큰 다행이다. 저는 사실은 큰 한숨을 아주 참 안도의 숨을 내쉬었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도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 대한민국도.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화하겠다고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런 걸 2050년까지 어떤 수가 있어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아주 큰 그 과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기후에 대해서 이제 이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 미래의 그 지도자 되신 분들이 좀 많이 앉아 계시고 또 특히 그 중에도 여성의 그 지위를 향상시켜서 여성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하는 것이 이 성신여자대학교의 큰 그 모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 세계는 인류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여성에 대해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훨씬 더 차별을 받는 그런 그 세상이었다. 지금도 사실은 완전히 회복이 안 돼 있죠. 헌법적인 가치로 볼 때에는 남녀 동등하고 그 다음에 유엔 인권선언에 봐도 남녀 동등하고 뭐 유엔 헌장 다 규정상으로 남녀가 차별이 돼 있다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상 눈에 안 보이는 여러 가지의 이 제약이 많이 있고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많지 않고 되게 주로 남성 중심의 사회가 되어왔죠. 이런 거를 제가 고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 투쟁을 많이 했다. 제가 유엔에 처음 가보니까 우선 직원 숫자를 보면 압니다. 직원 숫자. 이 간부 중에 예를 들어서 정부 부처로 보면 국장급부터 국장, 차관, 차관부, 뭐 하여튼 장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장차관급에 오른 여성들이 별로 없어요. 유엔 직원들을 대개 통상 6만 명 정도 이렇게 봅니다. 6만 명. 물론 이제 6만 명이 다 높은 사람들은 아니죠. 고위층으로 제가 볼 때 우리 정부 기준으로 봐서 차관보, 차관, 장관 급에 해당하는 인원수가 상당히 적었어요.
예를 들어 유엔이 1945년에 발족이 돼서 1992년까지 47년 동안에 그러한 지위에 오른 여성은 딱 3명뿐이다. 1992년 현재. 나머지는 다 남성 위주죠. 그러나 숫자로 보면 여자가 또 많습니다. 유엔에는. 어떤 그 행정적인 절차를 하는 그 직원 수로 보면 여성이 더 많은데 남성 위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유엔이 이걸 뜯어고치지 않으면 누가 뜯어고치겠느냐. 제 전임자인 코피 아난 사무총장 때부터 좀 그 인식이 들어서 좀 많이 그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제가 들어갔던 2007년 1월 달 현재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선출할 때 어떤 그 선출보다도 직원을 차용할 때 여성들도 많이 지원을 합니다. 어떤 지위가 낮다. 근데 거기에 그 심사위원들이 전부 다 남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전부 다 남자들이 앉아 있으니까 주로 남자들한테 가점을 많이 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남자들 이름만 셋이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제 최종 결정을 제가 하는데 제가 맨날 그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 3명의 마지막 그 추천을 하는 거죠. 그 중에서 제가 1명을 뽑는 건데 전부 다 남자들만 이렇게 이름이 올라와서 제가 여성들은 신청한 사람 없느냐? 그때 여성들이 신청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어떻게 되느냐? 제가 다 자격이 미달이고 뭐 능력이 좀 안 돼서 안 됐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로 잘 떨어진 여자 후보가 있으면 한번 나 좀 보자. 그래서 제가 직접 좀 만났죠. 만나고 나서 제가 그 사람 이름을 그냥 쓰고서 채용을 이제 지시를 한 겁니다. 맨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하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도. 다시 오면 또 남자들. 그래서 제일 잘 떨어진 여자 후보를 한번 대보자. 제가 그 사람을 또 채용을 하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 내중에는 그럼 사무총장이 왜 자꾸 이렇게 인사 절차에 개입을 하느냐. 그래서 이건 개입이 아니라 내 특권이다. 사무총장의 특권이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장관, 차관을 임명하는 건 대통령의 특권입니다. 아무도 말을 못하죠. 물론 여기서 이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은 대통령이 장차관을 아무나 임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판단해서 옳다면. 제가 그걸 한 겁니다. 유엔은 또 국회의 동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 동의는 유엔 사무총장만 받으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기 시작을 해서 이때 그 바람을 일으킨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성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로 말하면 여성가족부. 유엔에 그게 제가 있을 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성 문제를 다루는 게 조금 개 이렇게 해서 4개가 어디 산발적으로 전 세계 어디 있는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강력한 그 힘을 가진 여성가족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2010년 7월 달에 그런 여성가족부를 만들었습니다. 유엔으로 보면 아주 획기적인 거죠. 그 다음에 유엔에 그리고 어떤 부를 하나 만든다는 게요.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각국이 전부 다 193개국이 전부 다 다른 의견들을 내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강하게 밀어붙여서 여성가족부라는 걸 새로 UN 위민이라는 부를 하나 만들었죠. 만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그러면 누구를 장으로 앉히느냐 이런 게 문제죠. 그래서 제가 칠레의 대통령 했던 미첼 바첼레트라는 그분하고 제가 조용히 만나서 당신 지금 대통령 하다 지금 뭐 할 거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당신이 여성 대통령으로서 했던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여성부를 이끌어라. 그래서 그분이 처음 제1대 초대 책임자가 됐죠. 그러다 한 3년쯤 지나다가 이분이 또 칠레에 가서 다시 대통령에 또 다시 재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와서 인권 고등 판무관을 하고 있죠. 유엔에서. 그 이후에는 제가 남아프리카의 부통령을 하던 폼질레라는 그 여성을
지금 현재 임명했는데 그분이 아직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성부의 우리로 말하면 장관으로서. 그 이후로 이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하여튼 3명 후보 중에는 하여튼 머스트로 여성 하나를 꼭 집어넣어라. 여성은 셋을 채워도 더 좋고, 아니면 남자 둘, 여자 하나, 아니면 남자 하나, 여자 둘. 그러니까 여성은 꼭 있어야 된다. 마지막 파이널 그 최종 후보에는. 그래서 제가 거의 매번 여성 후보를 직접 만나서 한 것이 지금 유엔의 약 40% 이상을 여성 고위 간부로 채워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소위 금남의 벽이라는 걸 깨기 시작하는데 여성 사령관 이러면 난리가 나죠. 아니 지금 여성 사령 군대를 가 3,000명, 4,000명 막 많이 어떤 데 큰 데는 10,000명도 있지 않습니까? 안 된다. 완전 아우성이죠. 제가 아니 저 사람도 노르웨이에서 별 2를 달았는데 노르웨이 정부가 뭐 그 가짜 정부도 아닐 테고 왜 그러면 저 여성한테 별을 2개를 달아주겠냐? 노르웨이가 또 어떤 나라냐? 크리스틴 문드라는 그 소장, 육군 소장을 제가 사이프러스 평화유지군 사령관에다 임명했는데 하도 반발하시면서 그러면 6개월간만 시도를 해보자. 그래서 당신들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바꾸겠다. 근데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젠데. 다른 데로 가서 더 큰 데로 갔고요. 경찰도 우리로 말하면 경찰청장 같은 사람이죠. 경찰청장 전부 다 남자죠. 그래서 여자를 경찰로 한번 해보자. 뭐 반대가 무지하게 일어났는데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바꾸겠다. 그 사람 아주 스웨덴 여성인데 아주 잘하고 지금은 저 스웨덴에서 또 이제 다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벽을 깨려고 노력한 겁니다.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그 6.25 국가에서 나와서 그 남존여기 그 상황 쩔어서 교육받은 사람이 왜 여성 문제에 더 신경을 쓰는 건강 문제가 있으면 maternal health. 우리 어머니한테 늘 들었는데 여자가 어린애를 낳으러 들어갈 때는 자꾸 그 고무신을 잘 쳐다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 옛날에 내가 살아서 이 고무신을 다시 신는 건지 아니면 어린애 낳다가 죽는지 그때는 뭐 병원도 없고 집에 해봤자 산파도 없고 동네에 경험 있는 할머니들이 와주는 그런 얘기를 제가 유엔에 가서 그런데 전부 다 감동하죠.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여성의 권리를 잘 하지 않으면 남성 후손을 만들 수 없는 거 아니냐 등등 이렇게 해서 지금 헬스 이것이 유엔 중요한 그 의제로 다 돼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나라로부터 이 머터널 헬스 그 경제 원조를 하고 의학적인 이런 그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거죠. 사무총장을 그만두고 나니까 그 뉴욕에 그 에이시아 이니셔티브 그 NGO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한테 찾아와서 당신 이름을 따서 무슨 상을 하나 만들면 어떻겠느냐. 무슨 상이냐 그랬더니 반기문 여성 지위 향상상 뭐 이런 걸 만든 반기문 어워드 for Women's Empowerment. 그래서 제가 좋다고 그랬습니다. 제 이름을 쓰는 이름 지금도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글로리아 스타이넘이라는 여성 지도자 아시죠? 아주 뭐 대단한 분이죠. 평양도 가서 평양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 정부가 막 반대한다는데 판문점을 뚫고 남한까지 넣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주 뭐 참 대단한 그 패션을 가진 여성이죠. 글로리아 스타이넘한테 첫째 줬고 두 번째는 그 첼시 클린턴이라는 그 첼시 클린턴 대통령의 딸이죠. 어리죠. 사실은
30대 초반인데 왜 그 사람한테 주느냐? 당신의 그 네임을 가지고 클린턴 대통령의 딸이는 첼시 클린턴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가서 여성 활동하는데 좀 해라. 이렇게 했고, 작년에는 그 죄인 구달이라고 또 여러분 아실 겁니다. 죄인 구달이라는 그 분을 그때는 그냥 화상으로 다 했습니다만은 그 수혈을 하고 등등 이렇게 해서 많은 제가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왜 그러냐면 인류에 있어서 여성의 어떤 그 capacity, 여성의 그 역할 이런 걸 갖다가 활용하지 않으면은 100%가 안 되는 겁니다. 남성들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들의 그 캐패시티를 다 능력을 합쳤을 때에 그때에서 100%의 그 힘이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10여 년 전에 그 포브스라고 그 유명한 그 경제 잡지가 있습니다. 포브스 잡지에 보면은 거기 아주 재미난 기사가 났는데 잘 되는 회사일수록 그 이사회를 보면은 이사 중에 여성이 많이 앉아있는 회사가 잘 된다. 이걸 전부 다 자기들이 통계로 다 포브스 잡지가 얼마나 그 유명한 잡지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계속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엔에서 제가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을 해서 각국 회원국들의 그러한 그 행태 여러 가지 걸 갖다가 고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나라 보면요, 여성 장관들이 북구라파, 그 유럽 이런 데 가면 있는데 다른 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려합니다. 당신 그 대통령께 이제 당신 나라에는 여성 강요가 몇 명이냐, 여성 국회의원이 몇 명이냐 이걸 꼭 묻습니다. 물어서 이거 좀 시정해야 되겠다. 시정하라. 계속 압력을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유엔 총회에서도 뭐 이 각국 대표들이 많이 앉았는데 여기 여러분들 앉아있는 중에 10나라에는 여성 장관도 하나도 없고 여성 국회의원도 하나도 없는 나라가 이 중에 10나라 있다. 내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지만은 내가 명단을 가지고 내가 내 임기 중에 이걸 다 이 명단을 없애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여성을 갖다가 좀 많이 채용해라.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끝나고 났을 때 세계에서 딱 하나, 지금 하나, 제가 10개를 다 없애지 못했고 바누아투라고 지금 남태평양에 조만한 뭐 몇만 분이 안 되는 그런 섬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직도 여자가 국회의원도 없고 장관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가 일본에서 만났어요. 어떻게 해서 아직까지 안 되냐 그랬더니 아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인구 뭐 3만 얼마뿐이 안 되는데 지금 여자들이 뭐 하라고 해도 안 한다. 다른 데 바쁘고 그다음에 인력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총리고 대통령이 전부 다. 그렇게 하고 하여튼 그 특히 중동 지역에 가서 제가 많이 이걸 깨버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압둘라 그 사우디 국왕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이게 하나도 없느냐. 그래갖고 막 얘기를 했더니 바로 그냥 32명 여성을 슈라라고 우리로 말하면 뭐 이 선출된 국회가 아니라 임명된 국회죠. 32명을 갖다가 이렇게 임명을 해놓고 쿠웨이트도 가서도 제가 막 싸우고 뭐 계속 이렇게 하는데 지금 뭐 UAE나 이런 데는 꽤 잘하고 있습니다. 여성 장관들도 꽤 있고 여성 국회의원들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세상을 계속 그냥 고쳐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직도 멀었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도 아직도 멀었고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계실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여성부 장관 하나를 여성을 시켜놓고 이 사람 지금 무슨 일이 있어서 갈리면 또 남자 갖다 놓을 수도 있는 거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제가 2012년인가요?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가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전
그 총회에서 발언을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나라의 여성 국회의원들의 숫자가 세계적인 기준에 못 미친다. 그러니까 많은 그 여성들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현재 57명의 여성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이게 아직 20%가 안 됩니다. 20%가 안 되고 그런데 거의 20%, 19. 몇 %가 이렇게 되는 사람을 소수적으로 올리고 그럴 수는 없지만은 약 20%로 치는데 그래도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근데 이게 비례대표제로 해서 들어간 국회의원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57명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실제상 진짜 선거구에 가서 막 그 남자 후보하고 싸워서 이긴 그 국회의원들은 한 반 정도 이렇게 되죠. 한 20몇 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학생들이 커서 갈 때에는 좀 더 많은 그 여성들이 활동하는 이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남자들의 멘탈리티를 바꿔야 된다. 남자들의 멘탈리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안 된다. 대부분요 지금 현재도 보면은 그 전 세계적으로 보면 유엔 회원국이 193개국인데 이 중에 여성이 대통령이나 총리를 하는 나라 그게 많지 않습니다. 한 20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은 전부 다 남자들이 세상을 이끄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죠. 장관 예를 들면 뉴질랜드라든지 노르웨이 뭐 이런 데 있고 하여튼 몇 군데 그 여성들이 대통령과 총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은 상당한 그 마이너리티입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앙겔라 메르켈이라든지 이런 그 사람들은 아주 상당히 그 여성 지도자로서 성공한 이런 지도자겠지만은 그분들 힘 갖고는 안 된다. 이 세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세계를 좀 더 남녀 간에 같이 활동을 하고 여성이 그 인격에 맞는 대우를 받는 이런 사회가 되기 위하려면 상당히 더 가야 된다. 늘 제가 그렇습니다. 이건 남자들의 멘탈리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은 그 훨씬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렇게 좀 뭐 두서없이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결국은 또 여러분들도 준비를 해야 된다. 대개 가정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 나는 딸이고 아들이 있으니까 뭐 우리 오빠가 하거나 내 동생이 하거나 뭐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여성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생각을 어머니들이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많이 있다. 이런 거부터 고쳐야 된다. 좀 더 여성들이 진취적이고 그야말로 영어로 independent mind, 독립적인 사고방식 그런 것을 더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이 정치, 특히 이제 정치적인 지위라든지 이런 걸 갖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그 많은 그 학생들한테 특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되게 좀 시간이 많이 흘러간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려면 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지혜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끝내고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서 오래 계셔도 힘들지 않으세요? 예?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네, 방기문 유엔 사무총장님의 유엔에서의 그 활동, 그 다음에 그냥 그런 일반 주민의 줄 알았었는데 정말 실제적인 그런 활동을 얘기해 주심으로써 저희가 좀 마음속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남성으로서 정말 우리가 그 많은 반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대한민국과 세계는 이제 여성이 이끌어간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어렵게 우리 박민희 삼총장님을 모셔서 제가 그 상행 시간이고 상행 시조를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문을 이렇게 크게 해주시면 제가 한번 준비한 걸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반 속에 올려놓은 유엔의 인권활동 기후변화 국제법 타협상 381세 문제점 해결의 명수 대한민국 자존심. 자, 오늘요 그러면은 우리 오수진 학생이 자기 소개와 질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19학번 3학년에 재학 중인 오수진입니다.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방송부 실무국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우선 반기문 총장님을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성신여대 학우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선 만큼 오늘 되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반기문 총장님께서 2007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약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직으로 재직을 하셨을 당시에 양성평등이랑 인권 활동에 되게 각별한 신경을 쓰셨다고 알고 있어요.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 고위직이 약 40% 정도 증가를 했고, 그리고 최초로 여성학 명예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한국 여성들이 글로벌 리더십 역량을 갖추고 그리고 그 역량을 펼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명예 박사 학위를 꽤 많이 받았어요. 한 3, 40개를 받은 것 같은데 전 세계를 다니다 보면 이제 되게 훈장 이 명예 박사 학위를 많이 받는데 이화여대학에서 여성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명예 박사죠. 여성학이라는 것이 이제 학문으로 다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가 받아서 좀 유일한 대개는 정치학 박사, 무슨 철학 박사, 문학 박사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더 노력하라 라는 이런 뜻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 아주 참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10년간 왜 그렇게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해서 세계 정상들한테 그야말로 우리로 말하면 잔소리죠, 잔소리. 잔소리를 해가면서 했는지 저도 사실 지나놓고 보니까 참 대단하기도 했다, 좀 끈질겼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내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선은 이 사회의 구조, 또 특히 정치하는 분들, 사회적으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분들의 멘탈리티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대통령, 장관 이런 분들,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의 여성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이
철학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것만 다는 아니다. 여성 스스로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의 권리를 쟁취할 수 있는 이런 그 노력도 좀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많은 그 여성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성 단체들이 꼭 여성 문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이렇게 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 이 정치권, 또 언론, 이 학계 이런 데 대해서 늘 주장을 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속담에 우는 아이 더 준다는 얘기가 있죠. 그런 걸 마찬가지로 여성 스스로 이 문제를 계속 이슈화하는 게 좋습니다. 문제를 만들어 놓는 게 좋죠. 그런 것은 특히 우리 성신여대 같은 데서 여기가 여성 학교 대학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데에 역량을 더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capacity building, 그러니까 여성의 capacity building 이런 걸 위해서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계속 방학 때든지 또 아니면 방과 후라든지 이런 데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제도 자체가 뒷받침해주면 훨씬 더 좋죠. 우리나라처럼 또 이렇게 많이 바꾸는 나라도 없습니다. 호주제의 남자 호주제를 좀 바꿨지 않습니까 지금? 이름도 자기들의 아버지 어머니 이름을 같이 쓸 수도 있게 해놓고 그래서 이런 제도상을 보면 한국이 꽤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그 내면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현대나 기아다, SK 이런 대기업 같은 데서 여성 이사가 몇 명이나 여성 간부가 몇 명이나 있느냐 이런 것도 하나의 베로미터가 될 수가 있고 이런 거를 국제적인 여성 단체에서 늘 챙깁니다. 챙겨서 발표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또 기업 대표들하고도 대화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여성들을 자꾸 능력을 개발시키는 그러니까 안 시키면 사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부장이나 이사다 이렇게 돼봐야 거기에 어려움을 아는 거거든요. 그걸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안 하면 평생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시켜보지도 않고 능력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시켜봐라. 어떤 계약제로 할 수는 있죠. 그래 2년간 해서 안 되면 그만둔다든지 제가 그거죠. 일종의 프로베이션, on probational basis. 제가 그래서 한 6개월만 한번 해보자. 6개월만 해서 당신들이 진짜 이 사람 이 여성 사령관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바꾸겠다. 나중에 보니까 아주 잘했죠. 이런 것이 좀 나는 경험적으로도 나오고 이론적으로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은비 학생 좀 자기 소개하고요. 반 총장님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중국어본 문화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19학번 한은비입니다. 저는 성신여대 학생 홍보대사로 활동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강기문 전 총장님을 직접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이 강연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신 학우분들께 뜻깊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기문 전 총장님은 수많은 노력과 역경 극복을 통해 최고의 자리에 위치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들이 많은 교훈이 되어 회자가 되었는데요. 혹시 유엔에 계셨을 때 겪었던 어려움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 이야기가 교훈적인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마이크 이렇게 잘 안 들려서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마이크 벗고서 마스크를 벗고 마스크 벗고. 예. 네. 반기문 전 총장께서 질문만. 네, 질문. 유엔에서 겪으셨던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어려움은 너무나 많죠. 어려움은 너무나 많고 또 어려움이 이제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고 회원국들이 여러 가지 다른 문화적인 정치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다 이야기가 이 프리퀀시가 안 맞는 수가 많습니다. 제가 한국적으로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들 그랬죠.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소리를 하는구나.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소리를 하는구나라는 편견을 가질 수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있으니까 이 정도뿐이 못하는구나. 또 좀 왕국에서 오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구나 등등 편견이 있을 수가 있죠. 이런 것이 다 이제 어려움인데 유엔에서는 그 가장 중시하는 것이 이제 인권입니다. 인권, 정의. 아무리 나라가 부자고 권력자가 권력이 있더라도 인권을 중시 안 하고 정의를 중시하지 않으면 그 국제적인 그 어떤 그 기준에 미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러한 그 인류 보편 타당한 가치, 인류의 보편 타당한 가치 이것이 인권인데 여성의 권한, 여성의 지위 향상도 인권과 관련된 겁니다. 인권과. 그래서 부단하게 설득을 해야죠.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저쪽에서도 또 카운터 아규먼트가 있죠. 그래서 제가 어떨 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죠. 아 이게 도대체 여성들 아무리 국회의원 나가라도 나가서 떨어지고 안 되지 않느냐. 그것도 말은 됩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여성들이 지난번에 선거 때 나갔지만 많이 떨어졌거든요. 거의 다 떨어졌죠. 24명만 빼고.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 비례대표제라는 제도가 있다. 그 비례대표제를 만들어서 시작을 일본을 여성부터 시작, 여성, 남성 이렇게 해서 그 전체적인 표수를 가지고 하면은 우선 여성이 어떻게 되든가 한 명은 더 많게 된다. 한 명이라도 여성이 더 많게 된다. 그런 제도를 한번 채택해봐라. 제가 이렇게까지 권고를 막 하고 있죠. 사실 이건 약간 월권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남한테 너희들 당신 나라에서 이걸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월권이지만은 제가 그 인류의 아주 타당한 가치, 그 universal value and principle, universal value and principle 그건 뭐냐면 human rights and justice, equality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면 또 들어요. 듣고. 근데 지금 뭐 사회적으로 어려운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한두 가지 아닌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하나 하기 시작하면 뭐 끝도 없이 예도 많고 할 수가 있지만은 그 사회적인 제도를 개편한다, 깬다 이런 것이 차라리 벽돌 닦는 게 훨씬 더 쉽다. 사람의 마음을 고치는 것이 그야말로 이 쇳덩어리 고치는 것보다 더 힘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은 21세기고 지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많이 변하고 있을 때에 우리 대한민국도 여성 지위 향상을 해서 훨씬 더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는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래 오수진 학생이 준비를 좀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게 한 질문만 더 하고 우리 한 학생도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수진 학생 질문 좀 해주세요. 예. 네. 미얀마의 국가고문 아웅산 수치 여사님께서 미얀마를 민주화를 이뤄냈지만 최근 쿠데타로 인해서 민주화 투쟁 리더십에 대한 한계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 여사의 리더십을 통해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점이나 혹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고 더 나아가서 산업화랑 민주화 이후의 리더십의 방향성은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아주 시적절한 질문인데요. 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제 그 군부에 의해서 오랫동안
연금 상태에 다 있었었죠. 그런데 이제 그분을 풀어놓고 이제 국회의원도 나가게 하고 뭐 그런 건 제가 유엔 사무총장 때 한 겁니다. 그래서 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죠. 미얀마가 군부 독재로 몇십 년을 이렇게 있었을 때에 제가 거기를 뚫고 들어가서 군사 지도자하고 탄슈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 훌라잉이라는 사람이 아주 훨씬 더 상관이었죠. 그 사람하고 담판을 하고 여러 차례 해서 아웅산 수지 여사를 이제 연금에서 풀어놓고 국회의원도 나가게 하고 뭐 이렇게 한 번 제가 이제 유엔 사무총장 때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미얀마 정부가 대단히 국민들이 고마워하죠. 그 유엔의 개입 때문에 그렇다. 최근에 지난 2월 1일 날 그 이제 군사 쿠데타가 나서 지금 아웅산 수지 여사가 다시 연금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사망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제사회가 계속 그 비판을 하고 저 자신도 전직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계속 비판을 하고 또 아세안 지도자들하고 협의도 하고 또 지난 4월 19일인가요? 4월 19일 날 4.19 날이죠. 4.19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가 그 연설을 했습니다. 화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초청을 해서 미얀마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즉각적으로 이 군사적인 쿠데타 이걸 갖다 중재하고 그다음에 사람을 살상하는 거 중재하고 아웅산 수지 여사라든지 그 대통령 연금에서 해제하라 하고 이렇게 했고 제가 한번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전처럼 제가 2008년부터 계속 갔는데 그전처럼 이제 전직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방문하겠다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오지 말라고 그러죠. 오라고 그러는데 거절을 한 겁니다. 거절해서 가지는 못했고 최근에 지난주에 아세안 정상들이 모여서 아세안 인도네시아에서 정상회담을 했죠. 그 훌라잉 장군까지 포함을 해서 거기서 이 사람이 5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하고 돌아가자마자 또 다시 마음을 변한 거예요. 유엔 사무총장 특사가 현지에 들어갔어요. 그저께인가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모든 거는 이 사태가 완전히 해결이 된 다음에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또 그래서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인데 저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특히 유엔 또 이 아시아의 아세안 지역 국가 대표들이 좌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민주화 데모 이렇게 하다가 지금 죽었지 않습니까? 거의 한 400여 명 이렇게 죽었는데 그다음에 아마 수천 명이 지금 현재 아마 감옥에 가 있는 것으로 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 혼자 할 수 있는 이런 일도 아니고 특히 이제 아웅산 수지 여사는 그러한 평생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대한 공적으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완전히 연금이 돼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웅산 수지 여사 아까 리더십을 이렇게 물었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아웅산 수지 여사는 그 자신이 민주화의 표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이 미얀마 사람으로도 많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웅산 수지로서도 어려운 것이 미얀마라는 나라가 약 한 200여의 다른 종족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종족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종족들이. 200여 이상의 종족과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결속이 잘 안 되는 거죠. 전부 다 종족주의로 가고. 제일 한 게 버마족. 버마족이 아주 대종이지만은 거기 카렌족이다 무슨 족이다 하여튼 헤아릴 수 없는 만큼 있으니까 아웅산 수지로서도 이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 민족을 전부 다 결속을
결속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 반란군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웅산 수지 여사도 참 그 지도력에 많은 한계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군사 당국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막 확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쿠데타. 그러나 지금 현재 21세기의 쿠데타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고 국제사회가 용납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게 시간 문제지 아웅산 수지 여사가 다시 풀려 나온다고 풀려 나오고 거기에 민주적인 그런 절차가 도입되는 건 이거 전 시간 문제라고 이렇게 보고 저도 전직위원 사무총장으로서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은비 학생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리더는 말이 아니라 흔적을 남겨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좀 바꾸세요. 네. 예. 리더는 말이 아니라 흔적을 남겨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 리더들은 수사적이고 과장적인 포퓰리즘의 리더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구시의 리더가 되려면 현재 젊은 세대의 청년들이 어떠한 리더십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질문을 잘 못 알아들었는데 정확한 포인트가 뭐예요? 네, 그러니까- 젊은 청년, 다시 젊은 한번 말씀. 청년들이 젊은 청년들이 결과가 있는 그런 사실구시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떠한 리더십을 가져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현재의 리더들이 포퓰리즘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 말고 실사구시에 어떤 결과가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그러면 그런 리더십을 배우려고 그러면 청년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혹시 어떤 총장님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질문도 어렵고 답도 답도 예. 같은데 예. 글쎄 우선은요 자기 자신의 그 능력을 개발을 하는 게 필요하죠. 자기 자신의 능력. 자기 자신이 사회에 또 내가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아니면 더 크게 사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이제 더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교육을 받는 겁니다. 대학에서. 그러면 고등교육만 받는 것이 다냐? 전 그건 아니다. 교육은 필요한 수단이에요. 교육은 필요한 수단이다. 그것도 거의 미니멈 수단일 수가 있습니다.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라도 그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다 교육을 잘 받아서 어떻게 한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인성이 돼야 된다. 그 휴먼 캐릭터를 개발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결과적으로 나 자신보다는 나는 시민의 일원이다. 이 사회의 일원이다. 시민 정신을 잘 가져야 된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 정신. 그러니까 citizenship. 근데 지금은 21세기니까 더 중요한 건 그 글로벌 citizenship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지만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전에 나는 세계 시민이다. 세계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다 잘 살 수 있고 다 잘 소통할 수 있느냐. 이런 그 세계 시민 정신 이런 거를 길러야 되는데 세계 시민 정신을 가지려면 결과적으로요. 우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정, 자기의 그 의지, 열정 이런 거와 남과의 관계를 잘 조화를 해야 됩니다. 흔히들 여러분은 지금 가슴이 막 터져나갈 만큼 앰비션이 크고 아주 패션이 크고 열정이 크죠. 아주 그 가슴이 부글부글 끓죠. 여러분 지금 특히 대학생들은. 그러나 이것이 끓는 열정만이 다는 아니다. 여기에 남과 같이 갈 수 있는 그 어떤 이걸 열정을 패션이라고 그러면 컴패션이 있어야 된다. 온정, 남을 생각하는 온정. 그래서
나하고 친구가 다 같이 잘 가야지 나 혼자만 잘 가겠다. 그러면요, 그건 불필요한 경쟁심만 유발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께 특히 여기 이제 대학생들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는 건전한 시민 정신과 열정을 갖되 이것은 시민 정신의 일환으로 남을 생각하는, 남을 배려하는 온정, 컴패션. 그러니까 패션과 컴패션이 다 같이 이게 조화를 이뤄야 된다. 그것이 혼자만 이 둘 중에 하나만 가면 잘못되는 겁니다. 정치인들 중에 열정이 넘치다 잘못되는 수가 많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보면 히틀러 같은 사람은 독일 민족만이 최고다, 게르만족이 최고다 이래서 그 짝으로 패션만 간 겁니다. 인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이런 죄를 졌죠. 그는 컴패션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그 대표적인 적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에 살지만은 좀 더 시야를 넓게 보고 이 사회에 난 일원이다. 이 사회가 더 잘 돼야 된다. 그래야 나도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준 내가 잘 돼야 사회가 잘 될 수 있다. 이런 것보다는 사회가 전체적으로 잘 돼야 내가 잘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말이 좀 복잡하고 무슨 얘기지만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반 총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2017년도에요. 오바마 대통령이 시카고 대학에서 고별 연설을 하면서 법은 충분하지 않다.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미국 소설의 영웅, 앵무새 죽이기의 주인공 에드워드 핀치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처럼 지금 아마 그런 공감 능력 그런 것들을 충분히 얘기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가 자기 역량도 좀 길러내고 그러면서 이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에서 그 다음에 공감하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게 오늘 우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의 말씀의 결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세 분이 들어가시면 우리 양모경 총장님께서 잠깐 나와서 오늘 반 총장님을 모신 그 강연을 듣고 강연 총평과 함께 또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나와서 반 총장님 옆에서 좀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수고했어요. 예, 우리 양봉 총장님 나와 주십시오. 예. 예. 마이크요? 여기 마이크. 좋은 마이크로 이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나중에 주고 있어요. 예. 오늘 바쁘신 중에도 성신여대까지 먼 걸음 해주시고 우리 성신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귀한 말씀 강연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또 강연이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또는 가장 훌륭한 강연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영감을 주는 그 강연이 가장 훌륭한 강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반 총장님께서 저는 학생들에게 큰 영감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세계를 바꿀 수 있다.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사람의 철학에 의해서 우리가 불합리한 또는 부족한 부분을 통해서 세계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보여주셨고요. 토대를 놓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앞으로 더 나은, 더 큰 세계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라는 영감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가능하다라는 영감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꼭 교육도 필요하죠. 세계 시민 교육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도 지금 사범대학에서 그때 2015년 세계 시민 교육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학도 지금 교육부 그 사업에 선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세계
세계 시민 교육을 굉장히 잘 받고 있는, 갖추고 있는 인성과 심성을 갖춘 그런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준비를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영감을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그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마음, 그리고 보편타당한 인류의 가치를 주장할 때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라는 교훈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엔에 가신 인권과 정의는 사실 제가 총장이 되면서 우리 학교에서 강조했던 얘기고, 또 제가 총장이 되면서 우리 학생들의 글로벌 리더십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오늘 강조해 주신 게 우리 학교의 방향하고 굉장히 일치하고 있어서 좀 너무 감사드리고, 마치 제가 부탁한 것처럼 말씀을 해주신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각자의 전공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세상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준비를 오늘부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성신여대 설립자이신 이숙종 설립자께서 가족법 개정, 여성단체 협의 회장 하실 때 발의를 하셨고, 국회의원이실 때 개정을 하셨어요. 아까 호주제도 말씀하셨는데 그 생각도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이 성신의 여러 학생들에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새로운 성신인으로, 성신가족으로 탄생하는 아주 멋진 감동을 주는 강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학 85주년에 정말 걸맞는 발걸음을 해주시고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는 귀한 강연을 해주신 방기문 사무총장님께 총장으로서 성신 가족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한 말씀 지금 저 총장님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성심대학교의 어떤 그 이상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너무나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행으로 생각하고 또 보람 있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특별한 말씀을 드린 건 아니지만은 이런 것이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될 마땅한 그 길이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마땅한 길들이 잘못 오해되고 곡해되고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서 이 세계가 좀 뭐 상당히 시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이제 학생 여러분들은 우리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아주 희망입니다. 사실은 희망이고, 특히 이제 이 훌륭하신 그 교수님, 총장님 계시고, 또 주변에 여러분들이 그 활용할 수 있는 많은 그 기회가 있어요. 어떤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기술적인 또 21세기 기술이 부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그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도 좋지만은 그 세계의 그 공통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나가느냐, 그런데 그 충분히 그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질문한 그 두 학생들의 그 질문 내용도 제가 평소 생각하고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을 질문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고, 이 총장님 그 말씀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전체 맥락을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을 하셨기 때문에 예.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거 없고, 이 85주년을 맞이하는 그 성심대 여대의 아주 그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이고, 대한민국의 발전은 곧 이 세계의 발전이다.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는데, 제가 1962년에 이제 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 그때 그 한국 학생 대표로 미국에 갔다가 그때 케네디 대통령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케네디 대통령이 제가 그때 세계에서 한 120, 30명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때 얘기가 지금도 아주 생각이 나는 게, 세상의 세계 지도자들이 서로 대화를 안 한다. 그때 이제 냉전 때니까 대화를 안 하죠.
특히 후르초프하고 케네디 대통령은 뭐 일체 대화를 안 하고 서로 앙숙이니까 세계 지도자들은 대화를 안 하는데 당신 젊은 사람들은 그 별 문제 없는 거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지금 세상은 이 장벽이 없다. 국경이 별로 없다. 사실 그때도 국경은 아주 많이 셌는데 그래서 동서 간에 말 안 하고 그랬지만 젊은 사람들 간에는 국경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들이 더 잘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그때 당시에 당신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당신들이 남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helping hand. helping hand. 이 영어로 the question is whether you are ready to extend your helping hand.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그 감동을 주는 말인지. 나 자신보다 남을 도와줘가면서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그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게 저한테 그 계속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제가 남을 도와주는 이런 차원에서도 외교관이 돼서 국가를 위해서 하고, 국가를 위해서 하다가 또 세계를 위해서 일을 한번 해보자. 이런 것이 이제 어떻게 제가 유엔 사무총장까지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 자신을 어떤 그 세계적인 시민이다. 세계적인 시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한국 시민이지만 그 이전에 저는 글로벌 시리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이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글로벌 시티즌이 되주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곳으로써 반기문 사무총장님을 모신 강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반기문 사무총장님께서 사실 1시간만 강연하시려 했는데 늦어진 것은 아마 아까 삼행시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잠깐 여기서 좀 시간 있지만 사진을 좀 한번 찍고요,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총장도 나오시고 부총장 잠깐 나오셔서 사진을 잠깐만 좀 찍고 시간 늦었지만요, 좀 사진 하나 찍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반기문 총장이 일정상의 단체 사진을 좀 예, 저기 단체 사진만 한 번만 찍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나와 주십시오. 일정상 지금 단체 사진밖에 찍을 수 없어가지고요. 밑으로 내려오시고 하시고 부총장님 아니 부총장님 옆에 쓰십시오. 끝까지 이렇게 다들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다들 나오십시오. 박민영 교수님도 나와주시고 우리 배식환 교수님도 나와주시고 아까 이쪽으로. 자, 그러면은 이것으로서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의 강연은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